오늘은 제 7장 교육과 자유에서 초국적 교육에 대한 관찰입니다. 근데 미리 좀 여러분들과 얘기할 것은 일부러 텍스트를 영어로 좀 만들어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가 한국말로 하고 텍스트는 영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이른바 초국적 교육 혹은 트랜스내셔널 에듀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이 숫자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나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다시 말해서 유학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에 많은 이제 걱정들이 많죠. 우리의 경우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 현상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세계화의 진전 현상으로부터 나왔다. 혹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욱더 세계가 평평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딜레마적인 질문이 좀 우리에게 있어요. 도대체 이런 국제교육 혹은 유학 혹은 초국적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인간상으로서의 국민성, 우리가 국민교육에서 말하는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 것이며, 혹시 그런 외국에서 공부하면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는가? 보통 프로 아메리칸 혹은 친중, 친미 이런 4대 이런 교육적 의미가 이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세계적 시민성,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동시에 그런 세계 시민은 우리가 좀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좀 막아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도대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자. 이제까지 살펴본 교육사에서 두 가지 큰 가치적 충돌이 생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교육과 사회 발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한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개인의 변화나 성장을 통해서 개인의 완성,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학문적이고 또는 지식 중심적인 것이 강조되는 그런 현상들이죠. 교양학문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용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와 반대로 아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 기술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직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사회에 맞는 국민성의 형성, 약간 좀 정책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존 듀이라고 불리는 이제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좀 강조됐던 것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떤 기능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요소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재적 인트리직 밸류하고 익스트린직 외재적 이 밸류가 서로 이제 충돌을 해오고 있다. 또 한축으로는 이제 교육과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미리 살펴봤지만 인간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 사회의 경제문화적 발전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줬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것은 그랬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다시 말해서 실제 하지는 않지만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훗날 길러지는 것이냐 관련된 이런 또 이분법적인 논쟁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교육 리포트로 보면 1960년에 나오는 이른바 콜맨 리포트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성과, 흔히 이제 학업 성취도죠. 이게 실제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다시 말해서 타고났거나 아니면 그 사회나 가정에서 이미 그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어떤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면 학교의 존재 이유도 없고 그 후로도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아니다. 굉장히 그 인트린직 인헤렌트한 유전적인 혹은 사회구조적인 결정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여전히 그 갭을 극복하는 것은 역시 개인의 노력이면 그 개인의 노력을 북돋아주는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론들이 충돌을 합니다. 우리 이번 그 교육과 자유라고 하는 그 큰 관점에서 쭉 살펴볼 때는 사실상 이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노력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보다 크진 않지만 제가 프라이어라는 말을 썼는데 크진 않지만 더 중요시 되어야 되는 관점이다. 이건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보여졌던 그 진화론적 관점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개체의 다양성과 자유, 그 자유를 통한 그 끊임없는 자기 성장의 그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 더 크게는 인류 역사 혹은 우주의 진보사의 중요한 변인이다. 여기서 인디펜던트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존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경제가 물론 교육을 결정하는 측면이 크지만 여전히 현재 결정된 과정을 극복해내는 것은 역시 교육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 자유라고 하는 이 과목 내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역사, 인류사의 진보를 가져온 제1변인으로 창조해온 변인으로 또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교육과 자유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원인,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드림, 혹은 한국의 교육 기적과 한국적 드림, 이 둘 사이에 뭔가 공통성이 있다 이거죠. 이런 커머널리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여기에는 교육의 어떤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있다. 먼저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도대체 그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에 이은 미국에 의한 세계 질서, 미국적 세계 질서, 미국적 세계 평화 질서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개방적 시민성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국가라고 하는 그 폐쇄적 민족성이 아닌, 해주수 민족성이 아닌, 그러니까 뭐, 인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에 구속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것을 통해서 그걸 세울 때 교육을 통해서 세웠고 그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본질적 신념, 근본적 신념이 오늘날 미국의 그 영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그 자유 앞에서는 평등한 그러면서 그 자유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됨으로써 그 개인의 성장이 가져왔고 그 개인의 성장이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고
오늘날도 이제 그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한국의 교육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고 그것이 휴먼 캐피탈에 기여를 하고 그것이 또 나라의 발전, 경제적 발전, 그러니까 집단적 발전에 도움을 줬다.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국 아메리칸 드림과 코리안 드림 혹은 미국 교육, 한국 교육에는 굉장히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우선 교육을 그 사회적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평등자적 역할을 이 두 나라에서 다 했다. 그것을 키워드로 뽑는다면 미국에서는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코드였다면 한국에서는 지식에 대한 염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코드가 우리의 숙문주의적 교육열로 면면이 내려왔다. 이것이 이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명히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경우는 한 150년, 200년, 한국의 경우는 50년 내지 뭐 한 7, 80년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고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 그러한 인간을 만들면서 그 인간이 인류 역사를 만들고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진리, 이거는 뭐 사실은 그리스 헬레니즘이나 아니면 로마의 개방성 같은 것들, 혹은 르네상스적 인간성의 재발견, 과학의 재발견, 그리고 대학의 발전, 교육의 탄생, 재탄생사가 사실상 이런 모든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된 세계, 아주 극단적으로 세계화되고 있고 정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약간 이제 그것에 이제 말하자면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니까, 미국에서는 자꾸 미국의 국경을 닫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그 기적의 근원인 학교를 자꾸 이렇게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적 현상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요즘 뭐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최근에도 뭐 미국 비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막겠다고 하는 걸 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다, illegal alien이다, 불법 외계인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물론 당신이 들어오려면 와서 우리의 미국적 가치를, 미국 시민의 시민적 자유와 교육적 가치를 신봉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맞는 얘기지만 이게 한편으로 봐서는 좀 경직적인, 혹은 우리가 뭐 조선 말이 있었던 쇄국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보여져요. 이건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사실은 미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세기, 18세기에 걸친 불법 이민사죠. 그들이 들어와서 이탈리안 갱으로 시작하고 아이리시안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불굴의 의지로 개척을 해서 오늘날의 미국을 이뤘다고 보면 단순히 그것을 불법인으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는 이런 이제 내재적 반성들이 생겨요. 그러나 겉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뭐 700마일 국경 철조망을 짓는다든지 비합법적 뭐라고 그러나요? 거주권자를 그냥 내쫓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은 학교만 생각해 봤을 때, 학교는 굉장히 공교육적 가치에 의해서 아주 공고하게 지켜져야 된다. 국제학교들에 대한 굉장한 반대, 요즘 이러는 국제교, 외고, 자사고에 대한 반대라든지, 또는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시, 비난, 이런 것들도, 너 미국 가서 미국애로 잘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우리나라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투, 지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학교를 사회적 시장으로부터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뭐, 사교육에 대한 아주 신경질적인, 이라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극렬한 어떤 대치 상황,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학교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서는 좀, 이반된 상황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국정을 닫고 학교문을 닫는다는 것은, 과거의 로만 제국이, 개방성을 다지면서 결국 망했듯이, 이건 결국은 아메리칸 크라이시스, 혹은 코리안 크라이시스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자칫 이게 이제, 퇴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우리는 교육을 다시 한번 좀 재건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교육의 근본적 원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인간성을 완성시키고 재창조해내려고 하는 노력.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1%의 탤런트와 99%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할 때, 보통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99%는 결국 내 탤런트 아닌,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1%밖에 탤런트가 없지만은, 99%를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내가 지니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님께서도 왕우장상에 씨는 따로 없다. 내가 얼마든지 노력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을 가는 것들도 사실은 그 개인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맹모삼천의 아주 본질적 노력이에요. 이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문교양교육으로서의 값어치를 가져야 된다. 물론 이게 인문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철학적, 과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지식이 그리스 헬레니즘적인 자유, 인간, 아니면 공자적인 도의, 예의, 교육적인 또는 부처님적인 어떤 독존적 존엄성,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해방과 자유를 극대화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격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교육의 이러한 교육의 근본적 전통을 되살려내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인문학의 세대, 새로운 어떤 정경, 새로운 경전을 한번 극복해보고, 그것이 이제는 국가교육 과정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적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오늘 쭉 영어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금 현재로서 영어가 가장 보편적 세계 언어로, 보편적 세계 언어라는 말은 그 영어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쓰여지는 언어인 한에서는 그걸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 질시하거나, 질투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자를 배웠던 거랑 똑같은 일이고, 18세기, 17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 여전히 그리스어를 배웠고, 지금도 라틴어를 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가져왔던 수천 년의 어떤 전통과 지식을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과 집단의 어떤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것이지, 교육을 나라 간의 경계를 세우고 학교 간의 경계를 막는 것은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가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내가 지금 초국적 교육이라고 말로 트랜스내셔널 에듀케이션을 말로 개념화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현상이라보다는 마치 르네상스가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듯이 다시 교육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